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3월 3일 오후 11시 35분이고요. 방금 영상 하나를 녹화했는데 재녹화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2,381달러네요. 오전에 좀 큰 하락이 있었죠. 단기간에 그것도. 일단 일봉 마감을 잘한 상황에서 일봉 마감을 보시게 되면 20일 EMA 위로 잘 올라서고 종가 마감도 잘했는데 갑자기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직접적인 걸로 이제 실버게이트 관련된 악재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두 가지가 걸려 있으면 첫 번째가 이제 블록원이고요. 이제 이오스 재단이죠. 네. 두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버게이트는 암호화폐 수탁 은행이고요. 네. 블록원은 아시다시피 아마 알트 프로젝트 팀 중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장 많죠. 네. 그다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 블록원이 실버게이트의 최대 주주라는 얘기가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이 실버게이트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버게이트가 지금 파산 직전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뭘 노리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ICO로 이더리움 그렇게 다 받아먹고 그 이더리움을 그냥 싹 다 팔아치웠죠. 그래서 이오스 세력이 절대 이더리움 세력이 절대 이오스는 가격 펌핑 안 시킨다는 얘기가 있죠. ICO로 받은 이더리움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 이더리움 팔고 그 다음에 이오스도 다 팔아먹고 그 돈으로 산 게 비트코인하고 미국 국채를 샀죠. 네. 즉 얘네들은 그 관심, 그 사랑을 받고도 이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에 그 어떤 공헌도 하지 못한 집단들이죠. 네. 그래서 절대 이오스는 크면 안 됩니다. 네. 이오스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네. 이 생태계 발전에 그 어떠한 공헌도 한 게 없어요. 네. 이더리움 팔아서 ICO 받은 이더리움 팔고 또 자체 보유하고 이오스 팔아가지고 한 게 미국 국채 사고 비트코인 산 거. 그리고 그걸 이제 실버게이트에 막 수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일부 자금을 실버게이트 지분을 꽤 많이 사들였나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실버게이트 악재는 진행 중이고 이게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더 많은 악재가 더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좀 시한폭탄과 같은 형태가 또 돼버린 거죠. 네, 상승의 길목에서. 근데 그 이전 한 달 동안 실버게이트 관련된 뉴스들을 또 보면 지금의 상황과 또 정반대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또 정말 복마전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이오스 재단 블록원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을 노리고 있고 지금 더 이상 어디에서 비트코인이 나올 구멍은 없으니까 정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까지도 세력이 노리고 있는 건지 네. 그래서 그 약한 고리를 찾아서 공격해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네. 어쨌든 좀 상황이 좀 이렇다라는 건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채널 지지 여전히 받고 있고요. 제가 이 채널 그어 놓으라고 말씀드린 지도 몇 주 됐는데 그래서 여기가 깨지기 전에는 시장에 대한 엑싯을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여기가 깨지기 전에는 큰 조정을 아직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건 토탈 차트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아마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4시간 봉을 이번 1시간 뒤에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아마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봉에서 이미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을 것 같은데 이 봉에서
한 번 더 조금 아래에서 종가 아래로 마감을 하게 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4시간 봉상 컨펌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시에 마감되는 그 4시간 봉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좀 시황을 못 올릴 것 같아서 미리 좀 찍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체인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온체인을 보시게 되면 일단 뭐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빨간색은 비트코인 리저브고, 밑에는 이제 밑에 요 보시는 건 스테이블 코인 인플로우입니다. 즉 유동성이 지금 얼마나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가. 그다음 위에는 이제 비트코인 리저브니까 얼마만큼 시장의 매도 압박이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가 되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구간이 있죠. 요 구간하고 즉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의 구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간이죠. 비트코인 리저브로 따지게 되면 이 구간, 여기까지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죠.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차이가. 잘 보세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도 별로 눈에 안 띄네.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노란색.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하죠. 네. 즉 이때는 좀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리저브 양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여전히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바닥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한 21,000달러 수준까지 조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트를 25,000달러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힘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 네. 이 상황에서 무슨 악재가 터졌었나요? 이 상황에서 무슨 악재가 터졌었죠?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악재가 터졌죠. 악재가 터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유동성 공급이 안 된 거예요. BUSD 관련 악재가 터졌었죠. 뭐 BUSD뿐만 아니라 USDC까지 막 건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즉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리저브 양이 올라가고, 특히나 여기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게 피레침이 2개 보이시죠? 피레침. 이건 좀 지울게요. 피레침이 보이시나요? 요거 2개? 요걸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요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보이시나요? 네. 보시게 되면 순식간에 비트코인 리저브가 215만 개에서 순식간에 216만 개로 늘어나고 있죠. 10,000개 늘어나고 다시 또 10,000개 늘어나고. 물론 이제 유지된 게 아니고 바로바로 이렇게 꺾인 거 보면 이 유동성 자체는 들어왔다 다시 나간 유동성이니까 OTC 거래일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어쨌든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매도 압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을 돌파한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매도 압박은 늘어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게 오늘 아침에 터졌다. 근데 이 매도 압박을 버텨내줄 유동성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밑에 있는 보조지표는 스테이블 코인 인플로우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인플로우 상황.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잘 보세요. 이 구간에서 또 일어났던 걸 조금 더 보면 올드홀더 물량이 들어갑니다. 그죠? 유동성이 메마른 상황에서 올드홀더 물량의 1차 투하. 네. 역시 조정이 크게 왔었고요. 이때.
큰 조정이 왔었죠. 그리고 올드 물량이 또 한 번 들어가고 오늘 아침 조정 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닥 22,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물론 개수 자체로만 보면 100개예요. 100개. 올드홀더들이 특징이 뭐냐면 100개씩 꼭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이 올드홀더 지갑에서 들어온 100개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서브 지갑이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즉 연차가 짧은 지갑에서도 물량이 같이 들어온다고요. 보시게 되면 인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이건 또 이제 지울게요. 확인 편하게. 보시게 되면 같이 들어오죠. 솟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자세히. 같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요거. 이게 100개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네. 100개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올더 지갑에서 100개가 움직이고 그 아래 서브 지갑도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와 정확히 일치하죠. 100개로만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여기 부분도. 네. 근데 이렇게 물량이 설사 들어오더라도 이 물량을 받아줄 만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이 되면 이때처럼 큰 조정 없이 차트가 버틴다고요. 네. 버티죠. 유동성 들어와도 차트가 버틴다고요. 네. 설사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네.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게다가 시장에 악재가 하나 터졌고요. 하지만 여기가 무너지기 전에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무너지기 전에는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네. 무너질 이유가 없다. 아니, 그 섣불리 움직일 또 이유는 또 없다라는 거. 이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네. 일봉로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 또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좀 더 넓게 보면 200일 2평이 깨지기 전까지는 토탈 차트도 200일 2평이 깨지기 전까지는 또 뭐 쉽사리 움직일 이유는 없다. 지금 지지받고 올라갔잖아요. 네. 깨지는 거 보고 조금 움직여도 상관없다 이거죠. 하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좀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구간인 건 또 맞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또 뭐냐면 이 채굴자들입니다. 채굴자들. 이것도 이제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적나라하게 차이가 드러나는데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죠. 이 구간하고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죠? 네.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MPI 즉 채굴자들이 많은 매도 압박을 집어넣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이어서 이걸 다 받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물량 3월 1일 날부터 들어온 물량이거든요. 이게 어쩌면 이번 하락을 부른 물량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 물량을 받아먹을 만한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도 터졌고 그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유동성을 줄여줄 만한 BUSD 관련 악재도 터졌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함께. 네. 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보세요. 네.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이더리움 리졸브는 이때가 최고점이었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비트코인 리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수준만큼, 네. 즉 시간봉으로 보면 차트가 참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지만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네.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온체인은 정말 얘기하려고 하면 뭐 하루 밤을 새도 이게 모자라가지고 제가 제대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별로 또 관심이 없잖아요. 온체인에 대해서. 온체인은 항상 긍정적, 뭐 비아냥만 나오지 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도 좀 극소수고 뭐 장기적으로나 그냥 활용을 할 뿐이지.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비트코인 바닥 구간에서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가 거의 한 석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됐죠. 네. 잘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됐죠. 네. 근데 이 구간에서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는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고 있어요. 유입이 됐는데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바닥을 형성했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유입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시장에 그나마 잔존하던 스테이블 코인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전부 다 비트 이더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즉,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이 총알로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샀다고요. 네. 보통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되게 되면, 잘 보세요. 유입이 되게 되면 리저브가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리저브가 어떻게 되죠? 리저브가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리저브가 어떻게 되나요?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네. 리저브가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네. 이때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리저브가 이때부터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네. 실은 뭐 유입량이 늘어난 게 이때부터긴 한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유입됐는데 단기간에 보시게 되면 이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 근데 리저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 이걸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한눈에 보이죠. 한눈에.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이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의 유동성이 시장으로 공급되는데 리저브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것도 급격하게.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리저브도 같이 떨어지고 이게 뭘 의미할까? 네. 지금 이 들어간 유동성은 전부 다 비트 이더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갔거든요. 단기간에 보시면 이때보다 이 불장 때보다도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들어갔습니다. 실은 이때보다 더 많잖아요. 단기간에. 가격은 바닥 구간이었고요. 네. 올리긴 올릴 겁니다. 장기 프레임에서 보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단기 시간에서 보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뭐 이런 시간봉 상황에서 이제 이걸 차이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솔직히 그러잖아요. 1년 뒤, 2년 뒤 차트가 어떻게 돼 있을까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오늘 내일 차트가 어떻게 될까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그래서 저는 뭐 가격이 조정을 주든 말든 어떤 지랄을 하더라도 비트이더는 팔 생각이 없다. 아예 떨어지면 어이구 더 매수를 해주겠다 이거죠. 더 매수를 해주겠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아직 여기가 깨지기 전에는 팔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요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좀 사두세요. 네, 그냥 긴 말 안 할게요. 그냥 요거 좀 사두시고요. 폴리곤은 이번 달에 베타 테스트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한참 지금 테스트넷이 운영되고 있는데 뭐 참여하실 분들은 좀 참여하시고요. 뭐 에어드랍 노리실 분들은 노리시고 요 GK 싱크 관련해서는 코인이 이미 하나 출시가 되었죠. M입니다. 예. 지지인데 이름이 좀 웃기죠. 지그재그라는 코인이고 덱스예요. 브릿지 지원하는. 이거 좀 사두세요. 저는 오늘 그 아침에 큰 조정 올 때 얘부터 건드렸는데 그래서 0.3에서 하나 사고 0.25 정도에서 또 한 번 사고 이렇게 두 번 정도 사가지고 한 2,000달러 정도 매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존버 하려고요. 얘 나올 때까지 GK 싱크 정식으로 뭐 베타 테스트 아니면 최종 버전 나올 때까지 존버 치려고요. 그리고 이번 달 가장 주목할 코인은 누가 뭐래도 폴리곤이다. 베타 테스트. 폴리곤 관련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나오면 히트할 레이어 2 솔루션들이다.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얘네들하고 협업 맺고 있는 코인 프로젝트를 몇 개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레이어 제로 관련된 그 폴카닷 그 다음에 쿠사마 관련 프로젝트를 몇 개 있다고. 어쨌든 뭐 EVM 관련해서는 이제 원조는 코스모스 아톰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폴카닷하고 쿠사마죠. 실은. 그럼 걔네들도 같이 어쩌면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인에서의 EVM과 멀티체인, 크로스체인은 실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거죠. 제일 먼저 구현시킨 게 코스모스 아톰이고 그 다음이 이제 폴카닷하고 쿠사마죠. 대신 차이가 있다면 이제 얘네들은 나올 때마다 시장에 관심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폴카닷도 그렇고 쿠사마도 그렇고 코스모스 아톰도 그렇고 열심히 개발도 하고 좋은 DApp들을 많이 내놓는데 상대적으로 이건 어디까지 상대적으로입니다. 시장의 관심을 조금 덜 받고 커뮤니티의 힘이 그만큼 덜 하다라는 것일 뿐.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이 오픈 소스 관련해서인데 보시게 되면 잠깐 이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이 오픈 소스만 보시면 스크롤은 오픈 소스, 폴리곤도 역시 오픈 소스. 근데 이 바닥은 오픈 소스인 게 맞죠. 근데 GK 싱크는 오픈 소스가 아니고 스타크넷도 오픈 소스가 아니래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폐쇄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폐쇄적이게 되면 여기 기반 DApp들이 이렇게 개발자 유입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그건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스크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리포트를 읽은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 오늘 보니까 이 스크롤 관련 얘기가 조금 텔방에서 도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두 개도 좀 뭐 테스트넷 작업하실 분들은 미리 조금 해두세요.
이게 코인 출시가 되면 분명히 돈이 좀 될 거고 좀 시장에 관심이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GK싱크는 이 코인 미리 사두시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레이어, 제가 저번에 알트들은 큰 흐름이 이제 저번 불장의 레이어 1들, 그다음 이번 레이어 2들, 그 다음은 뭐가 된다 그랬죠? 이게 레이어 3로 갈지 아니면 리부트 돼가지고 레이어 0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될 거다. 이때 빛을 볼 코인이 폴카닷과 코스모스 아톰이 될 것이다. 이미 구현을 해놨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에서 레이어 제로 혹은 뭐 멀티체인 크로스체인 브릿지 개발하고 있는 애들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따와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고요. 모르죠.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코스모스 아톰이나 아니면 뭐 폴카다 쪽에서 정말 좀 히트 칠 수 있는 디앱을 내놓을지도. 그래서 제가 뭐 문빔하고 뭐 쿠사마는 문리버죠. 그 프로젝트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코스모스 아톰하고 뭐 오스모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그 오스모시스는 제가 이거 농사 잘 짓고 있었는데 그 마일스 프로토콜이라고 이걸 혼자 조용히 농사 잘 짓고 있었는데 이걸 또 누가 또 대놓고 뿌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 APR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건 그냥 조용히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저 조용히 돌리고 있었거든요. 꿀 빨고 있었는데 이걸 또 누가 또 퍼뜨렸나 봐요. 그래서 뭐 얘기까지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먹거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다. 누가 그 글을 올렸나 봐요. 요 마스 프로토콜하고 몇몇 그 덱스 돌아다니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한 달 만에 1억을 만들었다라는 걸 또 올렸나 보더라고요. 물론 지는 할 거 다 하고 단물 빠진 뒤에 이제 올린 거겠죠. 올릴 건 차라리 미리 올리든가. 근데 멀쩡히 농사 잘 짓고 있는 사람들마저 피해를 보게 된다 이거죠. 저처럼. 뭐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긴 하지만 또 뭐 길어지면 안 되니까 딱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내일 아침에 제가 좀 시황 영상 올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좀 무섭죠. 역시 이게 좀 무섭습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올드홀더들이 물량을 넣고 있다. 올드홀더들이 자꾸 물량을 집어넣고 있고 채굴자들도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악재가 조금 터졌다. 그리고 차트는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오늘 밤 나스닥과 S&P가 조금 버텨주길 바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코인 관련해서는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얘기를 전달해 주기에는 좀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요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큰 흐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네.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크게 했고 더 큰 매집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냐 이거죠. 누구 말처럼 뭐 $10,000, 뭐 1K 보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뭐 $10,000, $12,000 이렇게 보고 계실 거냐. 뭐 판단은 자유죠. 하지만 많은 사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리세션 관련 차트 주봉 마감 잘해줘야 되는데 좀 그것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S&P하고 나스닥이 버텨줘야 됩니다. 결국에 같이 낭떠러지로 안 갈 수 있게.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